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대체 공휴일이 만들어지면서 더 긴 연휴가 됐잖아요.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편하신 분들은 양가 어른들 보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사실 예전 같았으면 저도 시댁과 친정을 어떻게 나눠서 방문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겠지만 이번 명절엔 저희 엄마와 함께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날씨도 얼마나 좋았는지. 그러다 우연히 TV를 켰는데 이번 귀성길에도 차가 엄청 막힌다는 뉴스를 보니 이번 설 명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설에는 시댁과 친정을 다녀온 며느리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명절엔 어떻게 친정엄마와 단둘이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됐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처음 제 가게를 오픈하던 해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뺑소니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저희 곁을 먼저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계셨던 엄마를 모시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제가 서울에서 가게를 오픈했거든요. 근데 자리 잡고 있을 때다 보니 제가 내려가는 것보다 서울에서 저랑 같이 계시는 게 친정엄마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저한테 형제가 있었다면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제가 외동딸이다 보니 엄마 혼자 두는 게 걱정이 됐거든요. 제가 엄마랑 살 거라고 연애도 안 할 거라고 하니 제 친구가 그 모습이 안타까웠나 봐요. 하루는 저 몰래 남자를 소개해 준다고 하면서 데려왔습니다. 근데 말하는 거나 그런 모습들이 제 이상형과 가까웠어요. 그래서 연애는 하고 결혼만 안 하면 되지 않을까란 생각에 그 남자와 따로 몇 번 봤습니다. 그 남자도 처음엔 저한테 우선 연애만 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2년 정도 연애를 하니 은근슬쩍 저한테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저의 상황을 말해주면서 결혼은 어렵다고 얘기했었어요. 사실 나는 연애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긴 했지만 내가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 해서 결혼은 어려울 것 같다. 정말로 결혼을 원한다면 다른 여자를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혼자 있을 때 엄마가 걱정되기도 하고 정말 결혼을 원하는 거라면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그게 무슨 말이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다른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라서 결혼하고 싶은 거야. 결혼하고 싶으면 다른 여자를 만나라니 그게 말이 돼. 만약 혼자 계실 장모님이 걱정돼서 그런 거라면 장모님을 같이 모시고 살거나 아니면 우리가 장모님 집 근처에 살면서 자주 들여다봐도 되는 거잖아. 우리 누나도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처럼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시간 보내고 그래. 남자친구에게는 대기업 다니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상황을 더 잘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오히려 누나도 결혼이랑 상관없이 친정을 자주 온다는 말을 들으니 저도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란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도 항상 본인 생각하지 말고 괜찮은 사람 만나면 결혼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되었어요. 저도 솔직히 결혼해서 보호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싶었거든요. 고민하고 있는 찰나 남자친구 어머니와 시누이가 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도와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반가워요. 정훈이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애가 요즘 푹 빠진 여자가 본인은 결혼하고 싶은데 여자 쪽에서 거절한다고 하더라고.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야? 둘 다 적지 않게 버는 것 같아 보여서 돈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버지를 일찍 여의게 되어서 어머니랑 둘이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면 저희 엄마가 너무 적적하실까 봐 걱정이 되고 그래서요. 명절에도 저희가 늦게 내려가고 그러면 혼자 계실 생각하니 마음이 안 좋아서요. 제가 저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아들 가진 시어머니들은 대접받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래도 며느리가 챙겨줘야 한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혼자 남의 친정어머니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그런 것 때문이야? 에휴 요즘에 누가 시댁 먼저 가.
다 상황에 맞춰 사는 거지. 그리고 요즘에는 각자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결혼해서 시댁 챙기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였어? 안 그래도 돼. 그리고 내가 자식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큰딸 얘가 얼마나 효녀인지 몰라. 그래서 며느리가 할 건 하나도 없어. 맞아. 나도 우리 시댁에 자주 안 가는데. 그리고 명절에도 나는 친정 먼저 가. 그리고 누구든 내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 아니겠어.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얘기를 들으니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딸이 있으니 며느리한테는 바랄 게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 저도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딸 같은 며느리를 바라셨다면 결혼을 망설였겠지만 본인 딸이 효녀라고 하는 거 봐서는 저한테 기대하는 게 없어 보였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게 됐고 그 자리에서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신우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며느리가 할 건 없을 거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저희가 결혼했을 때랑은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희 딸은 결혼했는데도 저희 집에 더 자주 오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아픈 곳도 있고 그런데 아들보다는 제 딸이 저를 더 챙겨줘요. 얼마나 효녀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며느리에 대한테 관심 주지 말아야지 생각했어요. 요즘에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잖아요. 둘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큰 효도 아니겠어요. 괜히 시어머니가 참견하고 그러면 며느리는 부담되고 어렵잖아요. 요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신세대시네요. 제가 예전에 저희 딸 결혼할 때 주려고 모은 돈이 있거든요. 얘가 그렇게 돈을 안 모은다고 해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또 쓸 기회가 생기니 행복하네요. 저희 집에서 집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해도 예쁘게 봐주세요. 저희 외동딸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 애들 집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요즘 애들 둘이서 돈 모으고 결혼한다고 해도 빚 없이 가능한가요? 그럼 혼수는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 좋네요. 상견례도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되었어요. 주로 남자 쪽에서 집을 하고 여자 쪽에서 혼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반대였죠. 저희 친정엄마가 집을 해준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그럼 본인은 혼수를 해온다고 했거든요. 정말 스무스하게 결혼식이 진행되니 신기하기도 하고 이런 게 운명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무탈하게 결혼 준비를 하는데 하루는 엄마가 저를 부르셨어요. 이제 너도 따로 가정을 꾸렸으니 엄마는 이제 걱정이 없어. 그러니 이제 엄마 고향 가서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고향 냄새 맡으면서 살고 싶다. 슬슬 고향 내려가서 살 수 있는 집 알아보려고. 부산에 아무도 없는데 거기 혼자 가면 외롭잖아. 그냥 우리 시어머니처럼 우리 집 근처에서 살아. 그래야 나랑 자주 만나고 놀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젠 사위도 생겼으니 더 복작복작해질 것 아니야. 아유 됐어. 너희도 신혼 즐겨야지. 그리고 부산에 왜 아무도 없어? 엄마 친구들도 있고 이모들도 있는데 엄마는 서울이 잘 안 맞는 것 같아. 답답하기도 하고 나중에 엄마가 더 늙으면 그때 가까운 곳에서 살던지 하자. 저희 친정엄마는 저 결혼시켰으니 이제는 부산에 내려가서 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엄마 말대로 나중에 같이 살아도 되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친정어머니는 부산으로 내려가신 후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됐죠. 결혼하고 나니 정말 신혼의 상황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긴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아직도 시댁이 우선이고 먼저인 곳이 많은데 저희 신혼은 시댁 행사보다 항상 친정이 먼저였어요. 그 모습이 특이하긴 하지만 내심 부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 생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래도 결혼하고 첫 생신이다 보니 부담도 되었죠.
그런데 시누이가 전화 와서는 엄마 생신상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번 주 주말에 우리 엄마 생신인 거 알지? 어떻게 할 거야? 나는 금요일 저녁에 엄마네 가서 자고 아침상 차려드릴 거거든. 그럼 올케는 미리 음식해서 그날 아침 먹기 전에 가져와. 그래서 같이 시간 보내자. 저녁에는 내가 예약한 음식점 있으니까 거기 가고. 그럼 저는 토요일 아침 일찍 넘어갈게요. 음식은 미역국이랑 갈비찜 정도 하면 될까요? 따로 챙길 게 더 있을까요? 우리 엄마 잡채 좋아하기도 하는데 잡채는 내가 집에서 하지 뭐. 그럼 그 정도만 넉넉하게 사서 만들어 와. 괜히 돈 아낀다고 조금 하지 말고. 그렇게 시어머니 생신날이 됐어요. 저는 시누이는 있어도 아주버님은 안 계실 줄 알았는데 같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리고 시간을 보낸 후 음식점까지 같이 가게 됐어요. 솔직히 사위들은 장모님 생신에 참석하도록 한 끼 정도 같이 먹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시어머니 댁에 계시는 모습을 보며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헤어지고 집에 가는 길에 남편한테 아주버님이 대단하시다는 말투로 얘기했어요. 아주버님 대단하시다. 대부분 장모님 생신 때 한 끼 정도 식사만 같이 하지. 전날부터 오셔서 같이 시간 보내는데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계속 웃으시는 모습 보니 성격도 너무 좋으신 것 같아. 그래도 불편하셨을 텐데. 내영은 그래야 돼. 우리 누나가 대기업 다니고 있고 내영은 출판사 다니잖아. 그러니 당연히 누나 말 잘 들어야 되는 거지. 우리 누나 직업이 좀 좋아. 그러니 내영이 맞추는 게 당연하지. 만약 내영의 능력이 더 좋았으면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 누나 능력이 더 좋으니 내영이 맞춰야지. 그래도 성품이 좋아서 그런 걸 다 맞춰주는 거지. 그리고 작은 출판사라도 돈 적게 버는 건 아닐 텐데. 당신은 어때? 내가 우리 친정엄마 생신을 하고 전날 내려가서 하루 종일 시간 보내자고 하면 괜찮아? 나도 이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해줄 거지? 내가 전날에 가서 하루 종일? 나는 아직 좀 불편한데. 우리 엄마네는 손님 방에 침대가 있지만 장모님 댁은 바닥에서 자야 되잖아. 당신도 알다시피 나 허리가 안 좋아서 바닥에서 자면 너무 힘들어. 저도 내심 남편이 아주버님처럼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남편을 슬그머니 떠봤습니다. 근데 남편은 자기 허리가 안 좋다고 하면서 우리 친정에서 자는 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어이가 없었죠. 그래도 시간 지나면 남편도 언젠가는 저희 친정엄마랑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후 첫 명절이 됐는데 이때는 딱 3일만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스케줄을 짜야 하나 걱정이 많았거든요. 시댁에 가까워서 편하긴 하지만 친정이 부산이다 보니 언제 출발해야 하나 싶었어요. 신우가 친정집에 먼저 오는 것처럼 저도 친정으로 먼저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예전에 형님이 그러셨는데 본인은 시댁 먼저 안 가고 친정에 먼저 오신다는데 우리도 이번 명절도 짧으니 그렇게 하는 건 어때? 친정에 들렸다가 명절에 올라와서 시댁에 계속 있다가 잠만 우리 집에서 자고 다음날 또 시댁으로 가면 되잖아.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어떻게 그래? 그러면 우리 엄마가 나 무시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 거야. 그리고 나도 좀 기분 별로고 내가 능력 없어서 장모님 댁 먼저 가는 것 같잖아. 그리고 이번에 누나 나도 시댁에 먼저 들렀다 올 거야. 추석 때나 우리 집 먼저 오는 걸걸. 그게 왜 무시당하는 거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한 거잖아. 그렇긴 한데 누나는 누나고 당신은 당신이지. 그리고 우리 차례상 차려야 돼서 이번에는 우리 집 먼저 가야 돼. 나중에 장모님 댁 먼저 갈 수 있는 날도 오겠지. 남편이 생각보다 단호하게 본인 집 먼저 가야 한다고 해서 섭섭했습니다. 남편인 누나도 설에는 시댁을 먼저 간다고 해서 당연히 시누이는 못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부분 명절 당일에 친정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친정으로 가야 하니 얼굴은 못 보겠다 생각하고 시어머니 댁으로 갔는데 시누이와 아주버님이 떡하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서 내가 시댁에 안 갔냐고 물어봤어요. 어머, 형님 오늘 시댁으로 안 내려가셨어요. 이번 명절에는 형님 얼굴 못 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원래 친정 먼저 와 그래야 덜 막히더라고. 그리고 요즘에는 시댁 먼저 가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 각자 상황에 맞춰 가는 거지. 우리 시어머니도 그래서 요즘에는 그러려니 하셔. 내일 점심 먹고 천천히 내려가야지 그래요. 남편이 설에는 형님도 시댁에 먼저 간다고 해서 이번에는 얼굴도 못 뵐 줄 알았거든요. 형님은 내일 점심 먹고 내려가시려고요. 저는 내일 아침 먹고 친정에 내려가려고요. 부산이기도 해서 빨리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시누이 모습에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냥 내일 일찍 친정 가면 되니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누이가 뭘 그렇게 빨리 갔냐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친정에 더 오래 있었으면서 뭘 그렇게 서둘러가 그냥 점심 먹고 우리랑 같이 나가자. 괜히 일찍 나가서 도로에서 시간 버리는 것보다는 천천히 나가서 안 막힐 때 가는 게 낫지. 우리 시댁에 충북이라서 내가 자주 내려가 봤잖아. 아침에 내려가면 오히려 더 막혀. 아침에 출발하는 거랑 점심 먹고 천천히 출발하는 거랑 도착 시간은 크게 차이 안 날 수도 있어. 운전 오래 하면 힘들잖아. 그냥 우리랑 점심 먹고 같이 움직이자. 저는 결혼하고 첫 명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 친정에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시누이가 그냥 자기랑 천천히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거절하고 싶어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이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그래, 누나가 많이 내려가 봤으니까 안 막히는 시간을 알아서 좋네. 그럼 우리도 점심 먹고 천천히 출발하지. 뭐 운전 오래 하면 힘들어. 누나는 운전할 줄 알아서 매형이랑 교대하면 되는데 우리는 내가 다 해야 되잖아. 제가 운전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결혼하고 첫 명절이었으니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걸로 했죠. 그렇게 점심 먹고 부산에 출발했는데 안 막히기는커녕 2시 정도에 출발했는데 부산에 7시 넘어서 도착했어요. 거의 5시간이 걸린 거죠. 물론 중간중간에 휴게소를 들르긴 했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었어요. 친정에 도착해서 늦은 저녁을 먹고 쉬고 있는데 남편이 옆에서 내일도 많이 막힐 거니까 아침 먹고 출발하자고 했습니다. 내일도 많이 막힐 것 같은데 내일 아침 먹고 빨리 출발하자. 장모님 저희 아침 7시 정도에 먹을 수 있죠. 너무 늦게 출발하면 오늘처럼 많이 막힐까 봐요. 뭐 아침 7시 뭘 그렇게 급하게 가. 내일은 마지막 날이라 오히려 아침이 더 막힐걸. 그냥 늦은 오후에 내려가는 게 덜 막힐 수도 있어. 모레 출근해야 되는데 내일 올라가서 저녁엔 나도 푹 쉬어야지. 오늘도 5시간 운전했는데 내일도 너댓 시간 운전하면 나 너무 힘들어. 몇 시간씩 운전하는 게 쉬운 줄 알아. 얼마나 힘든데 당신은 도와줄 수도 없잖아. 시댁에서는 5끼를 먹어놓고 우리 집에서는 2끼만 먹고 출발한다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심지어 아침 9시에 먹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 친정엄마한테 아침 7시에 아침을 차려달라고 하는 게 기가 차서 남편한테 서운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아침 먹고 출발하자고 했잖아. 근데 당신은 형님 말만 듣고 그 시간에 안 막힌다고 하면서 늦게 내려온 거잖아. 나도 몰랐지. 누나가 자주 다녀봤으니까 나도 당연히 안 막힐 줄 알았지. 근데 막힌 걸 어떻게. 그럼 다음번에는 아침 먹고 내려오자 그러면 되잖아. 사람이 융통적이게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딱딱 맞춰서 살아댔고. 나도 다음 명절에는 우리 집 먼저 볼래. 시댁이랑 우리 신혼집은 가까운데 우리 친정만 부산이잖아. 차라리 부산 먼저 와서 명절 보내고 점심 먹고 천천히 올라가서 시댁에서 다음 날까지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도 더 편하고. 제가 다음 명절에는 우리 집 먼저 오자고 하니 남편 얼굴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음에 다시 말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엄마랑 있는 시간에 괜히 얼굴 붉히며 남편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침 7시에 저희 친정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는 올라왔죠. 친정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온다고 못 빠지게 기다렸을 텐데 저녁에도 늦게 가서는 얘기도 거의 못하고 잠들어서 아침 일찍 나오니 서운한 마음이 올라와서 남편한테 다음번에는 친정 먼저 오자고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친정에서 너무 짧게 있다가 하는 것 같아서 나 마음이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우리 친정 먼저 왔다가 올라가자. 그게 우리가 움직이기에도 편하잖아. 아직 한참도 남은 명절을 뭘 벌써 얘기해. 그때 봐서 그때 상황 봐서 결정하면 되는 거지. 나 운전해야 되니까. 더 말 시키지 마. 사고나 내려오는 길에는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던 남편이 제가 다음 명절에 친정 먼저 가자는 말을 하니 갑자기 운전해야 된다고 하면서 말을 걸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이 답답해서 풀고 싶었거든요. 근데 정말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저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잊고 살고 있다. 명절 2주일 전에 저희 친정엄마가 무릎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이 돼서 남편한테 말하고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시어머니가 들으셨는지 저한테 전화하셔서는 저한테 친정엄마 상태에 대해 물어 시어머니 수술하셨다며 상태는 좀 어떠시대 병원에 오래 입원하셔야 된대 네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감정도 하면서 좀 챙겨드리려고요. 어차피 저는 가게 하니까 알바생들에게 맡겨도 되고 가게 쉰다고 해도 되니까요. 그러지 말고 이번 명절에 내려가 병원에 계신다며 근데 뭘 네가 가서 난리야. 괜히 너 있으면 신경 쓰이고 힘드실 수도 있어. 그리고 너 가면 우리 아들 밥은 누가 챙겨주니 곧 명절이니까. 그때 가서 얼굴 보고 와. 이번에는 니네 집 먼저 가면 되는 거잖아. 시어머니는 지금 내려가지 말고 어차피 병원에 계시니 명절에 일찍 내려가라고 하셨어요. 제가 운전을 할 수 있으면 그냥 차를 끌고 내려가겠는데 제가 운전을 못하니 기차표를 알아봤는데 기차표도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당장 부산까지 운전해서 다녀올 수 없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명절에 우리 집 먼저 가는 곳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명절 일주일 전부터 저한테 언제 올라올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너 언제 올 거라고 빨리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차례상 준비해서 올려야지. 그냥 아침 먹고 일찍 출발해라. 아침 7시 정도에 먹고 점심 먹기 전에 올라와야 된다. 형님 계시잖아요. 형님이랑 하시면 되죠. 저 엄마 몸도 안 좋으셔서 일찍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점심 먹고 천천히 출발할게요.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지 차례상 차리는데 일찍 올라와. 괜히 차 막히면 답도 없다. 예전에 제가 내려갈 때는 차 막히님 친정집 천천히 가라 하시더니 이번에는 차 막히니까 빨리 올라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상황 봐서 올라가겠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명절 전날 친정집으로 내려갔죠.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서 다행이긴 했지만 그래도 야윈 엄마 얼굴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엄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거실에서 핸드폰만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좀 그만 만지라고 했어요. 무슨 핸드폰에 그렇게 만져. 우리 엄마 오랜만에 봤는데 반갑지도 않아. 이리 와서 같이 얘기도 좀 하고 그래. 회사에 일이 터져서 그래. 나 통화 한 통만 하고 올게. 장모님 잠시만요. 남편은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왔다고 하면서 통화한다고 밖을 나갔어요. 근데 문득 시간을 봤는데 시간이 거의 1시간이 넘게 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통화를 이렇게 하나 싶어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도 통화 중이더라고요. 아니 회사에 무슨 일이 터졌길래 아직도 통화를 하는 거야. 오랜만에 우리 집 오는 건데 거의 밖에서만 시간 보내고 있네. 회사가 바쁜가 보지. 아유 얼마나 바쁘길래 이렇게 명절에도 일을 시키냐.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야. 몰라 나도 회사 생활은 잘 모르니까. 그래도 엄마가 많이 좋아져서 다행이다.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괜찮아. 이제는 조금씩 움직일 수 있어서 훨씬 편해졌어. 그리고 엄마 집에 와서 살림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엄마가 뭘 할 게 없어. 친정엄마와 수다를 떨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순간 표정을 보니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물어봤죠.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얼굴 표정이 왜 그래? 심각한 일이야. 엄마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다고 하면서 언제 올라올 수 있냐고 물어보시네. 급체를 하셨나? 오늘은 또 누나도 없나 봐. 그리고 지금 연락되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전화하셨나봐. 어떡하지? 우리가 가까운 것도 아니고 여기서 출발하면 최소 3시간이나 걸릴 텐데 차라리 응급차 불러서 병원 가시는 게 낫지 않아? 어차피 오늘 연휴라 응급실로 가셔서 치료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혼자서 뭘 잘못하셔서 항상 누나가 옆에서 챙겨줬는데 오늘은 누나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걱정이네. 나 먼저 혼자 올라가도 될까? 남편 얼굴이 죽상에 대해서는 혼자 올라가도 되겠냐고 물어보니 저희 친정엄마가 옆에서 그냥 같이 가라고 했습니다. 뭘 따로 올라가는 김에 같이 가야지. 따로 가면 또 시어머니 입장에서 서운하고. 그래 어차피 이번 명절에 엄마 얼굴도 보고 있으니까 먼저 올라가서 시어머니 챙기고 나중에 또 내려와서 엄마랑 시간 보내면 되지. 어서 올라가. 그래도 밥 한 끼도 못 먹었는데 형님이 올라가더라도 더 빨리 가실 텐데 우리한테 올라오라고 연락하신 거 봐서는 그렇게 심각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잔말 말고 올라가. 참고 참다 연락하신 걸 수도 있잖아. 엄마는 괜찮아. 이따 도착해서 연락이나 한 통 해줘. 어여가. 저는 올라가기 싫었지만 남편도 그렇고 친정엄마도 얼른 올라가라고 등 떠밀었습니다. 결국 친정에서 한 끼도 못 먹고 온기를 되짚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4시간 정도를 달려 시댁에 도착해서 올라갔고요. 그래도 막상 도착하니 걱정이 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게 시댁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하며 빨리 차례상 차리라고 했습니다. 빨리 올라오라니까 왜 이렇게 늦어서 조상들 노하시겠다. 지금이라도 얼른 준비해서 차례상 차리자. 준비해라. 내 어머니 아프시다고 해서 저희 올라온 건데요. 병원 안 가셔도 돼요. 너희가 좀 빨리 왔어야지. 조금 누워서 쉬니까 괜찮아졌다. 너희 온 김에 차례상 준비하자. 순간적으로 뭐지 싶은 기분이 들었지만 이제 와서 또 부산으로 내려갈 수 없으니 그냥 내일 부산에 내려가야겠다 생각하고 시댁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차례상 차려야 될 재료가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 열고 있는 마트도 없을 텐데 제가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니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는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가서 사오려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남편한테 지금 문 옆 마트 없을 거라고 전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자동차 트렁크로 가더니 뭘 한가득 챙기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픈 것도 거짓말이었고 남편이 회사 전화 왔다고 하면서 나간 게 회사 전화가 아니라 오자마자 차례상 차려야 되니 미리 재료를 사서 트렁크에 넣어둔 것이었어요. 남편이 들어오는데 손에 한가득 차례상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순간적으로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 뺨을 올려버리고는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저를 쫓아와서는 이게 무슨 경우 없는 행동이냐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우리 엄마가 보는데 어떻게 뺨을 올릴 수가 있어. 지금 나오면 어쩔 건데 지금 친정 가겠다는 거야. 지금 그게 당신이 할 말이야. 거짓말까지 해서 친정에 올라와서는 뭐 차례상은 차려. 당신 아까 통화한다고 나가고 한 것도 회사에서 일이 터진 게 아니라 차례상 재료 사려고 그랬던 거니. 아니 솔직히 차례상 안 차리고 내려가는 며느리가 어딨어. 그리고 우리 엄마 아프다고 하면 장모님이 얼른 올라가라고 하실 거라 생각해서 내가 미리 차례상 재료 준비해 놓은 거지. 내가 이렇게 미리 사왔으니 시간도 아끼고 좋잖아. 빨리 들어가서 엄마한테 사과드려. 엄마 지금 엄청 화나셨어. 저랑 남편이랑 주차장에서 큰 소리로 싸우고 있으니 시누이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해졌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고 난 후 저한테 한 소리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친정에 있을 만큼 있었네. 근데 뭐가 문제야. 솔직히 며느리랑 그러면 차례상 차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차례상도 안 차리고 친정집 먼저 가는 며느리가 어디서 솔직히 우리 엄마니까 참는 거지 다른 시댁 같았으면 난리 났어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형님은 차례상 차리고 오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형님도 지금 친정 먼저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저한테만 차례상 차리고 친정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우한테 뭐라고 쏟아내니 남편이 옆에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지금 당신이랑 누나랑 비교하는 거야. 우리 누나는 직업이 좋잖아. 당신 나보다 직업 좋아 솔직히 말이 좋아 사장님인 거지 그 가게 망하면 쪽박인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은 들쭉날쭉하게 벌지만 나는 일정하게 많이 벌잖아. 그리고 다 능력에 맞게 하는 거지 왜 자꾸 우리 누나랑 당신을 비교해. 비교할 사람이랑 해야지. 알겠으니까 오늘부터 당신 혼자 차례상 차리던지 해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알아서 해. 저는 남편한테 소리 지른 후 혼자 신혼집으로 와 버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이 신혼집도 저희 친정엄마가 해준 거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짐을 다 꺼내서는 저희 집 앞에 내놨습니다. 그리고 집 비밀번호도 바꿨죠. 남편도 제 단호한 모습을 보더니 지금은 본인이 뭘 못하겠다 생각했었나 봐요. 조용히 집 밖에 있는 본인 짐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누이도 너무 얄밉고 화가 나더라고요. 시누이도 시집살이 시킬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싶었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날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당연히 안 받았죠. 무슨 소리 할 거 뻔히 아니까요? 근데 저는 제 가게에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명절 치르고 다음날이라 가게에 손님도 많아서 정신없는데 시어머니도 제 가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사 먹지 마세요. 저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차례상도 안 차리고 친정 가서 올라오라고 했더니 우리 아들 뺨을 올려버리더라고요. 이런 경우 없는 며느리가 어딨어요. 심지어 우리 아들이 차례상 재료 준비도 다 했는데도 그러더라고요. 손님도 많은 시간에 그러니 너무 난감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끼어들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며느리는 한 번도 저희 집 차례상은 차리고 간 적이 없는데 본인 친정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였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러게요. 시댁 차례상도 안 차리고 가는 며느리가 이상한 거 맞는 거죠. 봤더니 저희 집에 자주 오시던 단골분이었어요. 알고 보니 저희 시누이 시어머니였던 거죠. 시누이는 시어머니한테 본인 친정에서 그렇게 안 배워서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제 가게에 와서 난리치는 모습을 보며 기가 차셨던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시누이네 사돈인 것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아유 사돈 저희 딸은 그런 경우 없는 애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애가 저 힘들까 봐 차례상 도와주느라 그런 거예요. 저희 며느리는 도와주는 사람이 2명이나 있는데도 저런다니까요.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해도 수습이 안 되니 결국 도망쳐 버리더라고요. 저희 가게 단골분이 시누이 시어머니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해요. 갑자기 오셔서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손님 아니었으면 정말 당황했을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사장님 어떤 사람인 거 뻔히 아는데 그리고 종종 우리같이 시댁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 그게 우리 며느리 쪽 친정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어떻게 우리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친정 가서는 소나리 올케를 그렇게 부려 먹을 수가 있어. 그게 진짜 경우가 없는 거지. 덕분에 시어머니를 제 가게에서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제가 서비스도 좀 챙겨드렸죠. 그런데 그 뒤로도 시누이 시집살이가 시작됐나 봐요. 며칠 뒤 시어머니랑 시누이 그리고 남편이랑 셋이서 저희 가게에 왔습니다.
도대체 우리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했길래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빨리 우리 시어머니한테 가서 그런 거 아니라고 말 좀 잘해줘. 원래는 나 부르지도 않았는데 요즘 들어 계속 부르셔서 이것저것 시키고 이번 명절에 차례상 못 차렸으니까 다음 주에 와서 차리라고 하시잖아. 너희 집에 자주 오는 단골분이시라며. 그러니까 너가 말 좀 잘 들어봐. 우리 딸 시집살이 당하느라 얼굴 살 빠진 거 봐라. 그게 왜 제 탓이에요. 그때 어머님이 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가 무슨 말한 게 있어요. 그리고 형님도 교회 다닌다고 거짓말하고 차례상 안 차린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지지 않고 신우한테 얘기하니 신우이가 당황하더라고요. 본인이 거짓말한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그런데 남편은 옆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집 비밀번호 언제 바꿀 거야? 당신 너랑 이혼할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리고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우리 엄마는 있는 것도 1, 2번이지 이제 화 좀 풀리지 않았어. 다음번에는 진짜 장모님 댁 먼저 갈 테니까. 아니 다음부터 당신이랑 같이 우리 집 갈 일 없어. 그리고 그거 우리 엄마가 사주신 거잖아. 근데 당신은 왜 내 집에 들어와? 나 이혼할 거니까 꿈도 꾸지 마. 그리고 이렇게 계속 우리 가게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계속 가게에 와서 한탄하는 모습에 더 이상 여기서는 장사를 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게랑 엄마가 사준 집을 정리해서 친정엄마가 있는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말도 없이 제가 오니 친정엄마가 놀라셨죠. 그리고는 저한테 시어머니는 좀 괜찮으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명절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해줬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아픈 거 아니었어. 내가 친정에 먼저 간 거 꼴 보기 싫어서 아픈 척 한 거였어. 그리고 내 남편이랑 둘이서 짰더라고. 그때 회사 일에 무슨 일 생겼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나가 있었잖아. 그때 차례상 재료를 사서 트렁크에 넣어놨더라고. 그거 보고 싸대기 날려버리고 이혼한다고 했어. 그리고 진짜 대박인 건 뭔 줄 알아? 신우이가 본인 시댁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차례상을 안 차렸다고 하더라. 그것도 내 가게에 와서 시어머니가 행패 부리는데 신우이네 시어머니도 내 가게에 있었거든. 그래서 신우이 만행도 다 발각됐지. 요즘 신우이 시집살이 당한다고 하더라고. 아주 쌤통이야. 계속 내 가게 와서는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해서 다 정리해서 내려왔어.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니? 그게 거짓말이었어. 엄마는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그깟 차례상이 뭐라고 이혼해버려. 네가 뭐가 부족해서 상견례 때만 해도 본인은 딸이 있으니 간섭도 많이 안 할 거라고 하더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원래 화장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마음이 다르다고 하잖아. 이제 엄마랑 같이 살면서 여기에 가게 하나 또 내려고 나는 내 가게 하나 차리면 어디서든 먹고 살 수 있잖아. 그렇게 저는 남편의 집에서 쫓아내고 서울에 있는 가게와 집을 정리해서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소식을 들었는지 저희 친정으로 와서 친정엄마를 설득하더라고요. 아마 저희 친정엄마를 설득하면 제가 다시 서울로 올라갈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정말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장모님 제가 다음 명절에는 꼭 장모님 댁 먼저 올게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설득 좀 해주세요. 이혼하면 조상님을 어떻게 봐요? 어떤 여자를 고생시키려고 내 딸 줄 생각 없으니까 너 혼자 차례상을 차리던지 해라. 네가 정성 들여서 차례상 차리면 되는 거지. 그리고 네가 잘했어. 봐 우리 딸이 이혼할 생각을 하겠나? 조상님 별 면목 없는 걸 왜 여기 와서 따져? 네 행실을 돌아봐야지. 나는 우리 딸 보내줄 생각 없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저희 친정엄마가 호통치는 모습을 처음 본 남편은 그 상태로 얼어붙었습니다. 사위사랑은 장모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남편한테 잘해줬거든요. 그러니 남편이 이럴 때도 저희 엄마가 본인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이렇게 남편은 저희 엄마한테 호되게 혼난 후 어버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친정에 찾아오기는커녕 연락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산에 가게를 차린 후 신우이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니 그럼 가게 차리면 연락 달라고 하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지내시죠? 저 친정엄마 계시는 부산으로 와서 가게 차렸어요. 이제 좀 멀어져서 오시긴 어려우실 테니 가끔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말씀만 하세요. 잘했네. 나는 맛있는 빵집을 잃어버려서 슬프지만 친정 내려갔다고 하니 마음이 좀 놓이네. 이혼했다며 우리 며느리한테 다 들었어. 우리 며느리는 요즘 꼬박꼬박 제사상 차리러 와. 우리가 원래 일달에 1번 정도 제사가 있거든. 근데 며느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매번 차렸는데 이제 며느리 새끼니 너무 편하고 좋네. 나중에 서울에 올라오거나 기회돼서 내가 부산 내려가게 되면 얼굴 한번 보자고 시누이 시어머니한테 들어보니 시누이는 이제 일달에 한 번씩 있는 제사상을 차린다고 해요. 명절 때가 되니 이혼한 남편과 시댁이 생각나더라고요. 심지어 이번에 쉬는 날도 길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랑 여행 다녀왔는데 전 부치느라 정신없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를 생각하니 웃음이 새어나오는 걸 막을 수가 없네요. 예전에는 긴 명절이라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제 저는 챙겨야 될 시댁이 없으니 편하고 좋네요. 다들 긴 연휴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